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토요일에 함께하는 즐거운 국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하실게요. 바로 들어가 보죠. 고고! 네, 사모님 친구들 즐거운 국어 시간이에요. 오늘은 만복인의 떡집을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단원 10단원, 문양의 향기, 학습 주제,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찾기. 고책 287쪽입니다. 네, 여러분. 국어책 278쪽 펴주세요. 국어책 278쪽. 국어책 278쪽을 펴주세요. 네, 국어책 278쪽을 다 폈나요? 그럼 다음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만복의 떡집을 함께 읽고 풀어봅시다, 여러분. 반만 나와 있는 거예요. 만복인의 떡집, 김리리 글, 이승영 그림. 만복이는 걸핏하면 친구들이랑 싸워서 욕쟁이 만복이, 깡패 만복이, 심술쟁이 만복이라 불렀어. 그래서 늘 뒷자리에 혼자 앉아야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새로 전하고 온 은지를 만복이 옆자리에 앉혀주었어. 은지는 키가 좀 작지만 귀엽게 생긴 아이였지. 만복이는 은지가 꽤 맘에 들었어. 만나서 반가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만복이는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도 너 키도 작고 진짜 못생겼구나 라는 말이 튀어나오지 뭐야. 만복이는 깜짝 놀라서 입을 꾹 다물었어. 하지만 이미 은지가 선생님한테 달려간 뒤였어. 은지는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만복이와 짝이 되기 싫다고 말했고, 선생님은 할 수 없이 다른 아이와 짝을 정해주었어. 그래서 만복이는 또 혼자가 되었지. 여러분 죄송해요. 급식 시간에는 1분달부터 나와서 급식을 받기로 했는데, 만복이는 3분단인데도 먼저 달려나가 줄을 섰어. 뒤에 서 있던 장군이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지. 김만복, 너 3분단이잖아. 왜 벌써 나와서 새치기를 해? 만복이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야 아직 3분단 차례가 안 됐다는 걸 알았어. 만복이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장군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지 뭐야. 비켜 이 뚱땡아. 결국 장군이와 싸움이 붙었고 선생님이 달려와서야 겨우 싸움을 끝낼 수 있었어.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은 만복이를 불렀어. 만복아, 넌 어쩌면 그렇게 미운 말만 골라 하니? 그러니 친구들이 싫어하지. 우리 만복이가 예쁜 말만 좀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은 만복이가 많이 걱정돼서 금신스러운 얼굴로 말했어. 선생님,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만복이는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하지만 입에선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어. 정말 짜증나. 선생님은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만복이는 너무 놀라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지. 선생님이 눈썹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 화가 나도 아주 단단히 난 거지. 선생님이 크게 소리쳤어. 김만복, 다음 주까지 부모님 학교에 오시라고 해. 만복이는 집에 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어. 죄 없는 신발 주머니만 톡톡 발로 걷어찼어.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난 만복이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 만복이
만보기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부모님은 만보기를 사랑했지. 어디 그뿐인가? 집안의 아이라고는 만보기 하나라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친척들 모두 만보기를 끔찍히 예뻐했어. 만보기는 얼굴도 잘생겼고 머리도 아주 똑똑했어. 아직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중학생도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단숨에 풀 정도였지. 만보기는 이름처럼 만 가지의 복을 타고난 듯했어. 딱 한 가지 입만 열면 저절로 나쁜 말이 튀어나오는 점만 빼면 말이야. 장군이한테는 공부도 못하는 바보멍청아 하고 욕을 했다가 싸움이부터 코피가 터진 적도 있었고, 좋아하는 초연이한테는 잘난 척쟁이 공주병 환자야 라고 말해버렸어. 그 뒤로 초연이는 만보기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며 초연이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만보기요 하고 대답할 거야. 아무도 만보기와 놀아주지 않았고 만보기만 나타나면 친구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 만보기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 왜 그래? 여러분 반만 읽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더 있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죠. 만보기가 골목 목퉁이를 지날 때였어. 처음 보는 떡집 하나가 눈에 띄지 뭐야. 바로 전날까지도 못 보던 가게였어.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만보기네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만보기는 떡집 이름이 자기 이름과 똑같아서 호기심이 생겼어. 더욱이 만보기는 떡을 아주 좋아했어. 주머니를 뒤져보니 아빠가 준 일주일치 용돈이 들어있었어. 급식 시간에는 장군이와 싸우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났어. 만보기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떡집 문을 열고 성큼 들어갔지. 떡집 안으로 들어서자 달콤하고 고소한 떡냄새가 코끝을 간질렸어. 저절로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입안에는 침이 고였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주인도 없고 손님도 만보기 한 사람뿐이었어. 아줌마, 아저씨 누구 안 계세요? 여러 번 주인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 만보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눈여겨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를 살펴보기로 했어. 나무로 된 작은 바구니 안에는 먹음직스러운 떡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갔지. 그런데 바구니마다 이상한 쪽지가 붙어있지 뭐야. 입에 척 들러붙어 말을 못하게 되는 찹쌀떡. 허파에 바람이 들어 비실비실 웃게 되는 바람떡. 달콤한 말이 술술 나오는 꿀떡, 재밌는 이야기가 몽글몽글 떠오르는 무지개떡, 다른 사람 생각이 쑥떡쑥떡 들리는 쑥떡, 눈송이처럼 마음이 하얘지는 백설기, 오래오래 살게 되는 가래떡. 만보기는 바구니에 붙은 쪽지를 읽어보고 입이 쩍 벌어졌어. 쪽지에 적힌 대로만 된다면야 엄마 아빠한테 떡집에 있는 떡을 몽땅 사갈 생각이었지.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 쪽지 아래에 이상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거든. 입에 척 들러붙어 말을 못하게 되는 찹쌀떡, 가격 착한 일 1개, 허파에 바람이 들어 비실비실 웃게 되는 바람떡,
가격 착한 일 2개, 달콤한 말이 술술 나오는 꿀떡. 가격 아이들과 웃음 9개, 재밌는 이야기가 몽글몽글 떠오르는 무지개떡. 가격 아이들 웃음 20개. 다른 사람 생각이 쑥덕쑥덕 들리는 쑥떡. 가격 아이들 웃음 42개. 눈송이처럼 마음이 하얘지는 백설기. 아이들 웃음 5,999개. 오래오래 살게 되는 가래떡. 가격 아이들 웃음 10,000개. 주인이 없어서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찹쌀떡이나 바람떡을 살려면 먼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뜻 같았어. 그런데 나머지 떡들은 가격이 아이들 웃음이라니 도통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 만보기는 그동안 착한 일을 했던 걸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착한 일을 한 기억이 없지 뭐야. 하지만 그건 만보기의 잘못이 아니야.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만보기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뭐든지 다 해주었으니 만보기가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었지. 엄마 아빠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도 안 되면 삼촌에 이모 고모까지 불러서 만보기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어. 그러니 만보기는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지. 심부름은커녕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반 청소를 해본 적이 없었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책도 자기 손으로 치워본 적이 없는걸. 뭐 어차피 주인도 없는데 착한 일 안 했으면 어때?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냥 몰래 먹으면 그만이지. 만보기는 가장 탐이 나는 쑥떡에 슬쩍 손을 댔어. 따끈따끈 말랑말랑한 떡에 손을 잡혔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만 있다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았어.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친구들이 누구를 좋아하는지도 알고 싶었어. 그 중에서 가장 알고 싶은 건 당연히 초연이의 마음이었지. 사실 초연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 하지만 만보기가 바구니에서 떡을 꺼내자마자 쑥떡은 그대로 사라져버렸어. 진짜 귀신이 꼭할 노릇이었지. 혹시 다른 떡들도 그런가 확인을 해봤어. 바구니 안에서는 따끈따끈했던 떡이 바구니를 꺼내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다시 보면 떡은 거짓말처럼 바구니 안에 그대로 담겨있지 뭐야. 어쩌면 정말 파는 떡이 아니라 눈속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만보기는 속은 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문을 걷어차고 떡집을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문 밖으로 발을 내딛던 순간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 그와 동시에 착한 일을 했던 게 번뜩 머릿속에 떠올랐어. 학교에서 만들기를 할 때 차례반을 뚝 떼어 친구한테 준 적이 있었거든. 사실 선생님이 시켜서 한 일이지만 착한 일을 한 건 분명하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 말고는 착한 일을 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어. 많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찹쌀떡 한 개값은 된다는 생각에 만보기는 다시 가게로 들어가 찹쌀떡을 슬쩍 손을 대어 보았어. 따끈따끈 말랑말랑한 떡이 손에 잡혔지. 찹쌀떡을 꺼내자 떡이 사라지지 않고 만보기의 손에 그대로 있지 뭐야. 만보기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 찹쌀떡을 냉큼 한 입 깨물었지. 쫀득쫀득한 찹쌀떡이 입안에 척척 달라붙지 뭐야. 그동안 안 먹어봤던 찹쌀떡이라는 비교도 안 되게 맛있었어. 네. 여기 봤는데 이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국어를 공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단원 문학의 향기. 지난 시간에는 시를 읽고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278쪽부터 287쪽까지 나오는데 이야기라서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하지만 재미있으니까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떡을 좋아하세요? 선생님도요, 떡을 아주 좋아해요. 네, 우리가 오늘 읽을 이야기는 만복인의 떡집이라는 이야기책인데요. 선생님은 이거를 읽으면서 선생님 아들에게 읽어주었던 알사탕이라는 책이 생각났어요. 알사탕이라는 책에서도 사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사탕을 먹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동물, 강아지라든지 소파들이 하는 말도 들을 수 있고 할머니, 멀리 떨어져 계신 할머니의 말도 들을 수 있고 신기한 그런 사탕이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만복이는 떡집에 나오는 이 떡도요, 마법의 떡이에요. 신기한 떡이랍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알아볼 거고요. 지금은 만복이가 어떤 친구인지 딱 표정만 봐도 웃고 있는 게 좀 개구져 보이죠? 자, 이 친구는요,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우고요. 그리고 욕쟁이, 욕도 잘하고요. 깡패라는 거는 때리기도 잘하는 거죠. 친구도 잘 때리고요. 그리고 심술도 부린대요. 그래서 욕쟁이, 깡패, 심술쟁이 이런 게 바로 별명이었어요. 자, 이런 만복이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착하게 변하는데 어떻게 착하게 변하게 되는지 여러분 죄송해요. 아시죠? 자, 1번 만복이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만복이의 떡집을 그려봅시다. 만복이의 떡집은 김리리라는 분이 글을 썼고요. 이승현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앞 이야기를 읽어줘 볼게요.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워서 욕쟁이, 깡패, 심술쟁이로 이름난 만복이. 어느 날 만복이는 하굣길에 만복이네 떡집이라는 신기한 떡집을 발견한다. 주인이 없는 떡집에서 입에 척 들러붙어 말을 못하게 되는 찹쌀떡을 먹은 만복이는 온종일 나쁜 말을 안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 그 후로 만복이는 날마다 만복이네 떡집에 가서 신기한 떡을 먹는다. 자, 여러분도 이 신기한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만복이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만복이네 떡집으로 달려갔어. 그리고는 무지개떡을 한 입에 꿀꺽 삼켰지. 무지개떡은 아주 구수하고 신비롭고 독특한 맛이었어. 지금까지 먹어본 떡하고는 많이 달랐어. 무지개떡을 먹자 저절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몽실몽실 떠올랐어. 만복이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했어. 다음날 만복이는 학교에 갔어. 만복이 온다! 누가 소리치자 아이들은 만복이 사리로 몰려들었어. 만복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들려주었어. 구수한 옛 이야기부터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무시무시한 귀신 이야기까지. 만복이가 입만 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술술술 쏟아져 나왔어.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복이의 이야기를 들었어. 만복이가 있으면 어디에든 아이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지. 학교가 끝나고 만복이는 또 만복이네 떡집으로 달려갔어. 이번에는 쑥떡을 먹을 수 있었지. 쑥떡을 먹자 귓구멍이 간질간질한 게 쑥떡쑥떡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마치 누군가 귀에 대고 작게 소곤거리는 것처럼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생각도 쑥떡쑥떡 들리고 쓰레기를 뒤지고 있던 강아지의 생각도 쑥떡쑥떡 들렸어. 배고파. 요즘에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지? 만복이는 엄마가 간식으로 싸준 소시지빵을 강아지한테 던져주었어. 학원에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배고픈 걸 알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 강아지가 달려와서 만복이가 던져준 소시지빵을 덥석 받아먹었어.
아, 맛있다. 정말 고마운 아이야. 강아지의 생각이 다시 쑥덕쑥덕 들렸어. 만보기는 신이 나서 해벌쭉 웃었지. 다음 날은 친구들의 생각을 엿들을 수 있었어. 동환이 옆을 지나자 동환이의 생각이 쑥덕쑥덕 들렸어. 아, 참, 왜 자꾸 방귀가 나오지? 아침에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었나? 또 나오려고 한다. 만보기는 코를 막고 키득키득 웃었어. 그러자 동환이가 만보기의 눈치를 살폈어. 만보기가 눈치챘나? 분명히 친구들한테 다 소문낼 거야. 어떻게 하지? 만보기는 입이 간질간질한 걸 꾹 참았어. 다른 때 같으면 방귀쟁이라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을 거야. 하지만 부끄러워하는 동환이의 마음을 알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만보기는 종호와 지연이가 서로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교실 뒤에 걸려있는 거울을 깨뜨린 범인도 알게 되었어. 범인 옆을 지날 때 내가 거울을 깨뜨린 건 아무도 모를 거야. 다행이다. 하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 순간 만보기의 눈빛이 반짝 빛났지. 은지 옆을 지나자 은지의 생각이 쑥덕쑥덕 들렸어. 애들이 날 싫어하나 봐. 나한테 말도 잘 안 걸고. 친구들이 함께 놀자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은지의 고민을 알자 만보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만보기는 은지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었어. 선생님 곁을 지날 때도 선생님의 고민이 쑥덕쑥덕 들렸어. 평소처럼 바지를 입고 올 걸 괜히 치마를 입었나? 오늘따라 화장도 이상한 것 같고 저녁에 데이트가 있는데 어쩌지? 만보기는 선생님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다. 선생님, 바지를 입는 것도 예쁘지만 치마를 입는 것도 잘 어울려요. 얼굴도 오늘 더 예뻐 보여요. 선생님은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웃었어. 만보기가 요즘 아주 착해졌단 말이야. 지난번에 부모님 오시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해야겠어. 만보기의 귓가로 선생님의 생각이 다시 들려왔어. 초연이 옆을 지날 때는 예전에는 만보기가 정말 싫었는데 요즘에는 만보기가 좋아진단 말이야. 만보기도 나를 좋아할까? 하는 소리가 들렸어. 만보기는 기분이 좋아서 하늘로 붕붕 날아오를 것 같았어. 초연아, 나도 네가 좋아. 만보기는 다른 친구들한테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 만보기의 이야기를 들은 초연이의 얼굴이 사과처럼 아주 빨개졌지 뭐야. 그런데 장군이 옆을 지날 때였어.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공부를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만보기는 장군이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어. 장군아, 내가 좀 도와줄까? 만보기가 물었어. 네가 뭘 도와줘? 장군이는 눈을 치켜들고 만보기를 노려보았어. 다음에는 시험 잘 볼 수 있게 내가 공부 좀 가르쳐줄게. 만보기가 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장군이의 주먹이 날아오지 뭐야. 너 나한테 죽고 싶어? 이게 어디서 잘난 척이야? 만보기는 또 코피가 터졌어. 만보기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꼭 쥐었어. 그런데 장군이의 생각이 다시 들려오지 뭐야. 아유, 때리라고 그런 게 아닌데 만보기가 또 코피 나잖아. 정말 아프겠다. 난 왜 이렇게 맨날 사고만 치지? 난 정말 나쁘네요. 만보기는 쥐고 있던 주먹을 풀었어. 장군이의 마음을 알자 미운 마음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거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 모퉁이를 지날 때였어. 떡집은 그대로였지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았어. 만보기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간판을 보았어.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장군이네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만보기는 해벌쭉 웃으면서 떡집 앞을 그냥 지나쳐갔어. 여러분, 이야기 재미있게 읽었나요? 길지만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서 아주 슬슬 읽혔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연필을 준비해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영상을 보면 국어책 285쪽, 287쪽에 정리해 봅시다. 적어야 할 부분에서는 잠시 멈추고 빠르게 적어보세요. 여러분, 적을 때는 빠르게 영상을 멈추고 공부해 주세요. 2번 만복인의 떡집을 읽고 친구와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며 내용을 알아봅시다. 친구가 없으니까 가족과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쑥떡을 먹은 만복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만복이네 떡집이 장군이네 떡집으로 바뀐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옆에 있는 연필과 지우개가 우리에게 참고하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도 좋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 자, 여러분, 이 내용에서 친구에게 어떤 내용을, 가족에게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싶은가요? 적어보세요. 만복이가 예전과 다르게 행동하자 친구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만복이와 장군이가 싸우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질문을 적어보세요. 네,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잠시 적으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네, 다 됐습니다, 시간. 그러면 영상 이어져 시작해 보죠. Let's go. 그리고 대답도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3번 만복이네 떡집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말해봅시다. 자, 여기에 사탕과 과자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바지를 입는 것도 예쁘지만 치마를 입는 것도 잘 어울려요. 조연아, 나도 네가 좋아. 아 참, 왜 자꾸 방귀가 나오지? 은지의 고민을 알자 만복이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장군이의 마음을 알자 미운 마음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거든.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장군이네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예를 4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아이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지. 만복이는 은지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었어. 같은 부분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부분이나 감동을 느꼈는지 그 까닭을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지우개 친구와 연필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주고 있네요. 흉내내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재밌어. 평소에 착하지 않던 만복이가 착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위에 적어놓은 거를 이야기해 볼게요. 만복이는 엄마가 간식으로 싸준 소시지빵을 강아지한테 던져주었어. 자기가 배고플 텐데도 굶주린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 음식을 양보해 준 거잖아. 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먹는 걸 남한테 양보하는 게 힘든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더 해볼까요? 만복이는 은지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었어. 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대화도 별로 할 수 없고 항상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아직까지 친한 친구를 사귀지 못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먼저 말을 걸어주고 따뜻한 칭찬이라든지 내가 속상할 때 위로를 해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느낄 때 누가 말을 걸어주었을 때 기분이 좋고 고마웠을 거예요. 네, 선생님도 이런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행동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겠죠. 싶었겠죠. 근데 그 주먹을 풀었어요. 그 이유는 장군이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따라 써봅시다. 시간은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네, 3분 거의 다 됐으니까 영상을 시청해보죠. 때문이에요. 장군이가 자기를 때렸지만 자기 스스로는 뉘우치고 있었잖아요. 속마음을. 그 속마음을 알아챘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었죠.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한번 찾아보고 그 인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만복인의 떡집에 나오는 인물이 한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봅시다. 친구들 대신 선생님과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친구를 도와주고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나요? 다쳤던 친구를 같이 보건실까지 데려가서 치료받는 것을 지켜봤다든지, 친구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 도와줬다든지, 아니면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다른 반 친구에게 뭐 줄넘기라든지 리코더라든지 이런 준비물을 빌려준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땠나요? 뿌듯했어요? 그 친구랑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나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오해했던 일이 있나요? 선생님은요, 선생님 엄마하고 약간 말다툼을 심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말다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그 시기에 좀 여러 번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선생님한테 욕을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한 말이 욕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원래는 나쁜 말이 아닌데 나쁜 말로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오해했던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한 뒤에 후회를 한 적이 있나요? 나 이제부터 너랑 안 놀 거야. 그런데 사실 속마음으로는 네가 나랑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왜 쟤랑 더 친하게 지내? 속상해.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앞으로 그런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이 있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소리내어 이야기해 보세요.
고마워요, 이야기해줘서.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영화는 보나마나 재밌겠죠? 자, 그럼 다음을 기대하며 이제 헤어질 시간. 안녕! 네, 영상을 다 봤습니다. 이제 문제. 만보기의 떡집을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과 그 까닭이 어색한 친구는 누구 있나요? 호동. 초연아, 나도 네가 좋아 라고 말한 부분에서 초연이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살짝 전하는 만보기의 수줍은 행동을 느껴서 웃음이 나왔어. 1번은 아닌 것 같죠? 승기. 은지의 고민을 알자 만보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라는 부분에서 만보기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웅이. 만보기는 은지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었어 라는 부분에서 친구를 싫어하는 만보기의 마음이 느껴졌어. 이건 아니죠. 2번 같아요. 2번. 그럼 다음 또 문제. 쑥떡을 먹은 만보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성적이 쑥쑥 올랐다? 키가 쑥쑥 자라게 되었다? 친구의 생각이 쑥떡쑥떡 들렸다? 네, 맞아요. 쑥떡을 먹은 만보기는 친구의 생각이 쑥떡쑥떡 들렸죠. 네, 만보기의 떡집에서 떡을 먹으며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착한 아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보기에게 떡이 필요 없게 되자 만보기의 떡집을 사라지고 누구네 떡집으로 변해 있었나요? 네, 장군이네 떡집이었죠. 네, 국어활동 82, 102쪽에 바위나라와 아기별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네, 82쪽. 국어활동 81쪽을 펴주세요, 여러분. 국어활동 81쪽. 81쪽을 여기 81쪽을 폈는데 여기 있네요. 읽어줄게요. 바위나라와 아기별. 글 마혜송. 그림 장유정. 남쪽 나라 따뜻한 나라. 사람 사는 동네도 없고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간 흔적도 없는 쓸쓸한 바닷가에 넓고 넓은 모래 벌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닷가라서 나무도 없고 나무가 없으니 노래를 부를 새 한 마리는 커녕 풀 한 포기조차 없었습니다. 희고 흰 모래 벌판과 푸르고 푸른 바닷물만이 한 끝에서 한 끝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가끔 바람이 쏴 하고 지나가는 소리야 바닷물이 찰싹찰싹 치는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바닷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쓸하고 고요한 바닷가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물 때문에 바닷가에 밀려온 주먹만한 간장돌 하나를 의지하고 조그만 예쁘고 깨끗한 풀 한 포기가 뾰족 솟아 나와 있습니다. 그 풀이 점점 자라 두 잎이 되고 세 잎이 되더니 가지가 뻗고 가지에는 곱고 고운 빨간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흰 꽃도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란 꽃, 그 다음에는 파란 꽃, 그 다음에는 자두꽃이 피어나서 마침내 아름다운 오색 꽃이 한박 피어났습니다. 파란 바다와 흰 모래 벌판 사이에 피어난 이 오색 꽃은 그 무엇과도 아름다움을 비길 수 없는 바위나리라는 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어여쁜 꽃의 어느 나라의 무슨 꽃일까? 먼 남쪽 바닷가 남장 돌 앞에 오색꽃이 피어있는 바위나라지요. 바위나라는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와 모래 벌판과 바람 결밖에는 아무도 없는 이 바닷가에 친구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나를 기여해 줄 친구가 없구나. 친구를 기다리며 바위나라는 훌쩍훌쩍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침 해가 동력 불꽃 솟아오르면 그래 오늘은 누가 꼭 와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예쁘게 당장을 하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서쪽으로 슬그머니 사라져 가도 찾아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오, 네, 여러분 되게 많네요. 그러면은 91쪽까지만 읽어줄게요. 아,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고 해가 졌구나. 바위나리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서 이튿날을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해가 동력에서 불끈 솟아오르면 또 그래 오늘은 누가 꼭 와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위나리는 이렇게 며칠 동안 날마다 노래를 부르며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찾아오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위나리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울음소리가 밤이면 남쪽 하늘에 맨 먼저 뜨는 아기별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기별은 이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슬프게 울까? 내가 가서 달래주어야겠다. 아기별은 별나라의 임금에게 다녀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 내려갔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 바닷가로 내려간 아기별은 바위나리가 혼자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별은 바위나리를 한참이나 정신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위나리의 뒤로 가까이 가서 어깨를 톡 치며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바위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아름다운 별님이 아니겠습니까? 바위나리는 어찌나 좋은지 어쩔 줄 모르고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외쳤습니다. 별님! 별님! 잠깐 동안만 달래주고 돌아가려던 아기별은 바위나리를 보자 더욱 같이 놀고 싶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기별과 바위나리는 이야기도 하고 노래 부르고 놀이도 하면서 밤샌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아기별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다! 바위나리야, 얼른 가야 돼. 오늘 밤에 또 올게. 울지 말고 기다려. 응? 아기별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위나리가 아기별의 어깨를 꼭 붙들고 울면서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얼른 가야만 해. 더 늦으면 하늘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 오늘 밤에 꼭 다시 내려올게. 아기별은 이렇게 말하고 스르르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위나리는 할 수 없이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돌아간 아기별도 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아기별은 임금님께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슬그머니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바위에 있는 아리와 아기별은 이렇게 밤마다 즐겁게 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디선지 찬 바람이 불어와서 흰 모래가 날리고 바닷물이 몰아치는 바람에 바위나리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시들었고 바위나리는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아기별은 추워하는 바위나리를 품에 꼭 안아 따뜻하게 해주고 머리를 집어주기도 하면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바위나리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별님 어서 돌아가세요. 늦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꼭 와주세요. 네? 아기별이 번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늦었습니다. 하늘 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큰일 났네. 아기별은 어쩔 줄 모르고 한참 동이나 멍하니 있다가 문지기를 불러 모았으나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성 뒤로 가서 있는 힘을 다해 까마득히 높은 성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밤마다 아기별이 어디에 갔다 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별은 임금님 앞에 불러갔습니다. 나가거라. 임금님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아기별은 무서워 몸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기별은 이렇게 말하고 겨우 임금님 앞을 물러나왔으나 병들어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바위나리를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바위나리는 늦도록 아기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기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에도 그 이튿날에도 아기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위나리의 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꽃은 시들고 몸을 말라갔습니다. 간신히 감장돌에 몸이 의지하고 있던 바위나리는 별 안간 부어온 모진 바람에 그만 바다로 휙 날려가고 말았습니다. 아기별은 날마다 바위나리 생각만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번 바닷가에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소리를 질러 울고 싶었으나 임금님과 다른 별들이 들을까봐 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솟아나오는 눈물만은 어찌할 수 없어 내 눈물이 그칠 새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눈을 흘리는 것조차 임금님의 눈이 거슬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요새 밤마다 울기 때문에 빛이 없다. 빛이 없는 별은 쓸데가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임금님은 소리를 벌럭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기별을 하늘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아기별은 정신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별이 떨어진 곳에 오색꽃 바위나리가 바람에 날려 들어간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그 뒤에도 해마다 아름다운 바위나리는 바닷가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는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하고 맑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도 바다 밑에서 아기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네, 다 읽었습니다. 네, 다 읽었나요? 103쪽과 104쪽을 해결해 봅시다. 네, 103쪽과 104쪽을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바위나리 아기별의 이야기 차례를 생각해서 번호를 써보고 느낀 점을 써보세요. 바위나리와 아기별에 나오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선으로 이뤄보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없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일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